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호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3차 시 생명 존엄성과 세대 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교육의 영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윤리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명 존중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생명의 가치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동서양의 생명 존중 사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명 경시 풍조가 어떤 것이 있고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생명의 가치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으며 또 돈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가치는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함부로 생명체를 훼손시키거나 죽이지 말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또 본래적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우리는 반생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집단 학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치의 아우슈비츠, 또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 또는 관동 학살 등의 예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계해야 할 점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으로 제도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이런 안락사를 금지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낙태를 금지하는 일 같은 경우도 바로 우리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반드시 다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때에만 허용이 돼야 하고 그것도 최소한의 침해에 그치도록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통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통설이라고 해서 분만 개시의 진통이 있을 때부터 우리는 태아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일부 노출설이라 해서 태아 신체 일부가 모체에서 노출된 시기 이때부터 우리는 결국 사람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부 노출설로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시기, 그리고 독립호흡설은 모체에서 완전 분리되고 독립호흡을 할 수 있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엄격하게 보면은 임신이 된 상태에서부터 태아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입장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1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 이 태아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려는 우리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는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되고 있는 생명 존중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소중합니다. 종이나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다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소중하고 여자는 소중하지 않고, 노인은 소중하고 어린아이는 소중하지 않고, 백인은 소중하고 흑인은 소중하지 않고, 이러한 구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인간 생명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가치로운 것이며, 인간 존중의 기본은 바로 생명 존중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런 행위,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국가 사회적으로도 국민 충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축하해주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아와 아동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잘 태어나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인 풍토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은 인간이라는 종을 넘어서서 흔히 살아있는 유기체로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모든 생명은 가치로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이 동물에게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차량에 의해서 희생되는 야생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의 이동로인 생태통로, 에코브리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것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양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인간 생명의 파괴는 잘못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나의 생명은 또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나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가정과 국가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끊는다, 이건 내 권리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는 성, 연령, 지역, 계층,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 확립과 더불어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가치관과 그리고 제도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의 장치 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권과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의 생명 존중 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는데요.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환생이나 또는 죽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또 태어나는 이런 윤회, 이런 것 등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자신의 업보로 인해서 지금 나의 인생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가 현재 나의 행동 여하에 따라 인간이 아닌 딴 생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나가는 개가 혹시 전생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소중합니다. 내가 맞는 것을 싫어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듯 모든 다른 생명들도 맞거나 죽는 것을 싫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자바 함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나타내는 글인데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큰 바닷속에 살고 있는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떠오른다고 하는데 이 거북이가 마침 구멍이 있는 통나무를 만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범부가 생사를 윤회하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생명체를 잡았을 때는 다시 놓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방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불살생, 불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하나의 생명은 그들 스스로 존귀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육식과 같은 음식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살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필요 없는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방생은 원래 다 놓아주라는 뜻이나 현실적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잡은 생명체는 죽기 전에 원래 살던 곳으로 빨리 놓아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주어진 생명을 단순히 보호한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고 제공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도 생명 존중 사상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당군 신화의 홍익인간에서도 나타나고, 또 화랑도의 세속오계의 마지막 계율인 살생유택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동학의 핵심 사상인 인내천 사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인내천 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해서 인간 속성에는 영원한 존귀성이 있고, 동시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과 같은 고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어서 모든 생명체는 남녀노소 부귀 귀천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서양에서도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도 생명 외경 사상을 통해서 자기 생명과 모든 생명을 염려하고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상해하거나 살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돕고 고양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인 살상을 거부합니다. 또 서양의 그리스도교에서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어떠한 생명도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보존해야 할 책임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할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카톨릭의 생명관을 잠깐 보겠습니다. 터툴리안은 출생 이전에 태아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이 주입되는 시기가 바로 최초의 태동이 있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사람에게 부여되는 시기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하는 이러한 지점은 없었지만, 로마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낙태를 어머니 자궁에서 태아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비난하는 입장을 여전히 견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 치료 낙태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산모를 치료하려는 목적, 이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모든 형태의 낙태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낙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경시 풍조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05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불법 낙태가 약 32만 명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합법 낙태는 약 1만 5천 정도가 되고 있어서 총 34만 정도가 낙태로 생명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반대 입장과 찬성 입장이 있는데요. 그 근거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은 태아도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명권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태아는 아직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 자체 안에 인격이 되기 위한 필요한 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 없는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태아가 임신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인간과 똑같은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권을 박탈당할 만한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은 죄 없는 사람, 태아를 고의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낙태가 바로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지돼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찬성 입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태아의 권리보다 모체의 권리가 더 우선적이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바로 여성의 기본적인 도덕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낙태를 막을 경우에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임신을 했을 때 독신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심각한 벌을 내리고 때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문화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낙태는 허용돼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생명병시 풍조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살이라든지, 네, 학교 폭력, 노인 자살, 또 동물 학대 등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런 생명 가치를 도구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는 핵가족과 독신가정이 증가하면서 고독이 또 이러한 자살이나 생명경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 의식의 약화, 또 폭력물의 너무나 과다한 노출, 또 지나친 경쟁사회, 그리고 자아 존중감의 상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 생명경시 풍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 존중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이 생명들이, 모든 생명들이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 예방과 관련해서는 태아도 엄연한 하나의 생명체다. 따라서 이들이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없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사회 문화적 수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혼외 출산율은 약 1%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는 혼외 출산이 보통 약 30%대를 넘어서고 있고요. 심지어 프랑스나 이런 데는 약 50%대, 그리고 북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6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혼외 출산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들의 사정상, 여러 가지 환경 여건상 출산을 할 때 결혼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이전이나 또는 동거 과정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원인과 과정에 의해서 출산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태어난 그 생명체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태어난 그 생명체는 모두 소중하고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명 존중 실천 사례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례들이나 또는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이런 소방대원의 모습이나 다양한 곳에서 사실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습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낳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의 10계명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심장이 둘이랍니다. 임산부임을 널리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 지하철이나 버스의 좌석은 언제나 임산부가 제일 먼저. 버스 기사님, 임산부가 타고 내릴 땐 천천히 출발해 주세요. 임산부의 무거운 짐은 내가 먼저 알아서. 임산부 옆에선 소곤소곤 아기가 놀라거든요. 잠깐, 임산부가 있다면 담배는 잠시 참아주세요. 임신한 아내와 아기에겐 수다 아빠가 100점 아빠. 임신한 아내의 가사를 돕는 것은 기본이죠. 멋진 시부모라면 임신한 며느리에게 사랑과 격려를. 마지막으로 임산부에게 즐거운 일터가 아이에겐 즐거운 놀이터란 걸 아시죠? 네,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함께 낳는 사회 10계명을 2007년에 만들었는데 네,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임산부를 생각하고 태아를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식 개선 또 그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 임산부와 태어나는 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네, 얼마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드러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3차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